1950년 6.25 전쟁 발발 당시 아시아에서 북한군 전차 전력은 거의 최강에 가까웠어요. 그런 북한군에게 M8 그레이하운드 27대와 M2, M3 하프트랙 24대만을 가진 우리 군은 정말 역부족도 이런 역부족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미군은 이 T-34 전차 상대로 M24 채피 경전차 정도를 보내면 막을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정말 처절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박살나고 맙니다. 이에 충격받은 미국은 쓸만한 전차는 모두 한반도로 집합시킵니다. 한반도에서 맞붙은 전설의 전차들의 대결, 과연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주요 전력은 소련제 T-34-85 전차 242대와 Su-76 경자주포 150대 이상, 그리고 BA-64B 장갑차 54대, 이렇게 상당수의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T-34 전차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최강의 전차라고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화력, 기동력, 방어력, 생산성 모두가 상당히 균형을 맞춘 우수한 전차 중 하나였고, 무엇보다 생산성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생산량이 8,500대도 아니고 85,000대. 지금 K1 전차를 1000대를 만들었거든요. 85배 찍은 거예요. 85배. 어마어마합니다. 북한군이 침공 당시 선봉에 세웠던 T-34-85 전차는 T-34 시리즈 중에선 최후의 모델로 주포가 원래는 76mm였던 거를 85mm로 개선을 하고 장갑도 개량을 하고 기동성도 좀 올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T-34 시리즈 중에선 최강이었고,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 티거나 판터, 표범 같은 독일군 전차에도 그 이전 버전들보다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우수한 전차였습니다. 반면 Su-76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소련이 임시방편으로 만든 경자주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전차 차체 위에 76mm 야포를 얹어가지고 알아서 다니는 어떤 자주포, 이게 보기에는 밑에 궤도도 있고 장갑판도 있으니까 탱크 같네? 하지만 이거는 탱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작정하면은 수류탄으로도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 위에 철판도 없어요. 실제로 동부전선에서도 북한군이 이거를 전차처럼 어떤 진격을 지원하는 데 쓰는 공격용으로 쓰다가 우리 군의 대전차포라든가 105mm 야포 포격에 아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에 가장 먼저 투입된 아군의 전차는 뭘까요? 바로 M24 채피 경전차입니다. 채피. 어감부터가 좀 귀엽죠? 어감만큼이나 장갑도 얇고 가벼운 경전차입니다. 애당초 목적이 정찰, 적 전차포는커녕 14.5mm 대전차 총에도 뻥뻥 뚫렸습니다. 포 또한 그 당시 기준으로는 좀 신통치 않은 수준이었고요. M8 그레이하운드보다 조금 나은 수준인데요. 사실 미군이 채피에 큰 기대를 걸었던 건 아니고, 당시 일본 주둔 미군의 전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나마 주일 미군에 있던 이 채피라도 급히 투입한 거예요. 6.25 발발 9일 만에 오산 북방의 중미령에서 채피를 이끌던 미 제24사단의 스미스 특임대, 이 부대가 보유한 채피가 북한군 T-34-85와 대결을 했습니다. 사실 미군도 아무리 그래도 채피가 불리는 하겠지, 그래도 미군의 예상보다도 더 깨졌어요. 진짜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이후 오산 평택을 점령한 북한군은 조치원을 향해 남진을 계속합니다. 미 전차중대 채피 14대와 북한군 T-34가 전차전을 또 벌여요. 미 지휘관들은 채피 전차대가 전의에 도착하는 즉시 방어선에 배치해서 북한군 선봉의 T-34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 채피의 주포는 구경만 보면 75mm라 이 정도면 T-34하고 상대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지만 포신이 짧아요. 관통력이 약해요. 결국 T-34를 제대로 격파를 못합니다. 반면 채피는 85mm 주포를 맞으면 앞에서 맞으면 뒤까지 뚫고 나가요. 이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냥. 이날 미군의 채피 손실은 2대 정도, T-34 전차는 궤도만 끊어질 뿐 멀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11일에는 또 5대의 채피를 잃고 결국 후퇴하고 맙니다. 이 당시 참전했던 14대의 채피는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는 과정에서 8월 2일이 되면은 거의 모든 전차가 격파당하거나 파손되거나 하여간에 못 쓰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발등에 미군은 불이 떨어지고 급하게 전보를 날립니다. 첨원 좀 보내주세요. 퍼싱도 좀 보내주세요. 당시 셔먼 전차는 T-34와 마찬가지로 2차 대전 당시의 미군 주력 전차였어요. 흔히 얘기하는 재원표만 보면은 셔먼이 T-34-85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조금 열세예요. 방어력도 좀 떨어지고 최고 속도도 약간 떨어지고 공격력도 약간 떨어지는 것 같고, 이거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약간 좀 걱정되는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모든 무기는 재원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당시 6.25 전쟁에 들어온 셔먼은 기본형 셔먼 계열의 완성형을 할 수 있는 M4A3E8, 길다.
통칭 EGAC였습니다. 기존의 현수 장치를 HVSS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개선해서 더 어떤 험한 땅을 극복하는 능력이 더 높아졌어요. 주포도 관통력이 높은 76mm로 바꾸었고요. 또 고장도 덜 나고 하여간에 셔먼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발달된 물건입니다. 1945년 1월부터 유럽 전선에서 실전에 투입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셔먼은 장점이 있어요. T-34와 비교했을 때 차가 넓어요, 안에. 그러다 보니까 조종을 한다든가 뭐 포탄을 옮긴다든가 뭐 전차장이 지휘를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조작이 훨씬 쉽고 승무원들의 피로도가 적어요. 그리고 시야가 좋아요. 차체가 좀 높지만 그 대신 전차장이 주변을 관측해서 멈춰보기가 쉽고 또 포탄을 넣기가 쉽다 보니까 포 발사 속도가 T-34보다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은 일단 T-34를 멈춰보고 쏘면은 그 다음부터 가차 없어요. 인정사정 없어요. 또 여기에 미군 전차병들이 평균적으로 북한군보다 훈련이 더 잘 돼 있기도 했고요. 하여간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됐기 때문에 북한군의 T-34-85를 상대했지만 미군의 셔먼 전차는 완전히 대등한 내지는 약간 우세한 전투를 펼쳤어요. 이 전투 기록을 봐도 셔먼이 격파한 T-34가 T-34에 격파당한 셔먼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세하게 싸운 거죠. 우리나라에 투입한 전차 중에서는 가장 강력했던 M26 퍼싱 전차. 이 퍼싱은 2차 대결전 당시 독일군의 티거 전차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군이 제작한 중전차입니다. 여기서 중전차 그러면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무거울 중, 헤비 탱크예요. 장갑이 두껍다 보니까 무게도 T-34보다 무거워요. 42톤에 달하고 주포도 90mm로 이거는 T-34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기동성 하나 빼고는 T-34-85보다 모든 면에서 우세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퍼싱 3대와 T-34-85 4대가 처음 만났을 때 퍼싱은 손실 없이 T-34 4대 를 모두 격파해버렸어요. 어느 정도였냐? 퍼싱이 T-34를 쏴요. 정면에 맞아요. 그냥 뒤까지 뚫고 나갑니다. 반대로 T-34-85의 주포는 설령 퍼싱의 정면을 명중시켜도 관통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퍼싱에도 문제는 있었어요. 고장이 잘 나요. 실제로 6.25 때 실전에 투입된 퍼싱은 제대로 전차전도 못 해보고 고장이 나서 버려지기도 했고 그 뒤로도 고장의 문제 때문에 계속 애를 먹다가 얼마 뒤에 개량형인 M26A1 및 후계 차량인 M46 패튼이 등장해서 이 중반 이후에 전선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셔먼이랑 퍼싱이 6.25 전쟁에서 좀 활약했던 전투들 중에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낙동강 방어 전투를 빼놓을 수가 없죠. 1950년 8월 초 부산항으로 들어온 셔먼과 퍼싱 전차는 미 25사단에 배치돼서 곧바로 마산 진동리 전투에서 북한군 육사단과 공방전을 벌입니다. 정확하게 이때는 셔먼이었죠. 퍼싱은 아직 실전 투입 못하고 이때 항공 지원까지 받아서 북한군 육사단의 진격 속도를 늦췄고요. 미 8군은 미 25사단의 89 전차대대 및 해병 1 전차대대 등을 추가로 배속시켜서 영산, 창녕, 진주, 대구, 다부동 등에서 활약을 합니다. 특히 다부동 전투에서 정말 엄청난 접전 끝에 대승리를 거두면서 북한군의 남하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6.25 전쟁의 전세가 뒤바뀝니다. 이 다부동 전투에서 퍼싱이 활약을 또 했는데요. 이 다부동은 대구 방어에서 가장 중요한 전술적 요충지였습니다. 만약 다부동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지형상 아군은 10km 남쪽으로의 철수가 불가피했어요. 대구가 적 지성화포의 사정권 내에 들어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상황이었죠. 북한군 13사단이 야간에 SU-76 자주포의 지원을 받아 먼저 7대의 T-34를 전면에 앞세웠고 약 30여 대의 T-34가 다부동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퍼싱이 실력을 발휘해서 적의 보전포 부대, 즉 보병, 포병 기갑부대로 구성된 혼합부대를 섬멸해버립니다. 야간 전투였기 때문에 당시 양쪽에서 발사한 각종 예광탄, 전차포탄, 그리고 그 포탄에 격파되는 북한군 전차의 모습이 마치 볼링장에서 볼링공이 굴러서 핀을 쓰러뜨리는 어떤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볼링 앨리, 즉 볼링장 전투라고도 불립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6.25에서 북한에 몰려오는 T-34 전차에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였으나 그나마 다행히도 어떤 우방국들, 특히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의 보다 강력한 전차들이 달려와 줘서 정말 위기를 모면하고 전황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정말 적의 전차에 의해서 큰 위기를 겪었지만 동시에 아군의 전차에 의해서 그 위기를 극복한 전차가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느낌이지만 이 굉장히 재밌는 게 6.25 직전까지 정말 우리 군의 장비와 전술을 결정했던 미국은 한반도에선 전차가 쓸모가 없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직후에 한반도에서 전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정말 역사상 이렇게 예측과 결과가 틀린 이런 경우도 참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